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술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풍속화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단원 김홍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홍도와 더불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또 한 사람의 풍속화가인 해원 신윤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윤복은 1758년 영조 34년에 태어났습니다. 부친 신한평과 조부 역시 도화서 화원으로 특히 아버지인 신한평은 영조와 정조의 어진 제작에 참여했으며 초상화뿐 아니라 산수화와 화조도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윤복은 집안의 대를 이어 어려서 그림에 입문해 화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윤복의 생애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전해질 뿐 거의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윤복은 김홍도, 김득신과 더불어 조선시대 3대 풍속화가로 지칭됩니다. 그는 풍속화 외에도 남종 화풍의 산수와 영모 등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일찍이 아버지 화법을 익혔고 선대 화원이자 당시 천재성을 인정받았던 김홍도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 아래서도 신윤복은 자신만의 화풍을 개척하여 계몽도와 쌍벽을 이루는 독특한 풍속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신윤복의 풍속화는 무엇보다도 남녀의 애정행각을 다룬 주제가 많았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성리학 이념의 폐쇄적 굴레에 반하는 획기적인 일로 그는 양반층의 놀이와 남녀 간의 사랑을 대담하게 해학과 풍자로 표현하면서 인간의 본질적이고 은폐되었던 면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또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존재감을 얻지 못했던 여성들을 작품에 등장시키고 더욱이 조선시대 천한 신분에 속했던 기녀들을 주인공으로 한 기방이나 여속에 관한 그림들을 높은 작품성을 통해 표현해 내었습니다. 신윤복이 이러한 풍속화를 그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로 이어지는 시대 변화와 다양한 후원자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조선 후기 서민 지주들은 초기 상업화 과정에서 경제력을 축적하여 양반 못지않게 생활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통 사대부와는 다른 취향을 가지고 풍속화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신윤복은 양반 사대부의 고리타분한 체면 문화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이 걷고자 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더군다나 제도권에서 쫓겨나면서 더욱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소재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윤복은 풍속화를 통해 시대를 고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현실을 긍정하고 낭만적인 풍요와 해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시 봉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녀 간의 성풍속을 과감하게 화폭에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조선시대 사회풍속의 숨겨진 이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풍속을 도회적인 세련된 감각과 섬세한 필치로 형상화하여 조선시대 풍속화의 영역을 보다 다채롭게 넓혀 주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미술사 연구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생활사와 복식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보 제135호로 지정된 풍속화첩인 해원 전신첩이 전해집니다. 이 해원 전신첩은 간송미술관의 설립자인 전영필이 일본 오사카의 상인 도미타로부터 1935년경에 구입한 것으로 이 화첩에는 신윤복의 풍속화 중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단호풍정과 월화정인, 연소답청, 주유청강 등 모두 30점의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이 전신첩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여속도첩에는 연당여인 등 총 6점의 여인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신윤복 최고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조선 여인의 아름다움을 그린 미인도가 간송미술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윤복의 해원 전신첩을 중심으로 그의 대표적인 풍속화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감상할 작품은 월화정인입니다. 이 작품은 눈썹 같은 달이 떠있는 한밤중에 어느 길모퉁이의 담장 옆에서 젊은 남녀가 은밀히 만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갓을 쓴 선비 차림의 젊은 남자는 한 손에 초록불을 들고서 다른 한 손으로는 품속을 더듬어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쓰개 치마를 둘러쓴 여인은 차림새로 보아 양반가의 여인으로 보이는데 다소 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치마를 허리춤에 질끈 동여매고 치마 아래로는 속옷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윤복의 풍속화는 양반 한량의 외도에 가까운 풍류와 남녀 간의 애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 특징인데 이 그림도 달밤에 미래하는 젊은 남녀의 분위기를 세련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에 달빛이 침침한 한밤중에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이 안다 라고 하였으니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이런 애틋한 사랑은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주사거배로 주사거배란 술집에서 술잔을 들다란 뜻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선술집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선술집은 일반 양반이나 중인 계층들이 간단한 안주와 함께 술을 앉아서 먹지 않고 서서 마시는 곳을 말합니다. 작품을 살펴보면 분홍색의 진달래꽃이 핀 어느 봄날 한 선술집에서 가채머리를 한 주모가 술국자로 술을 떠 술잔에 따르고 있는데 노란 초립 모자를 쓰고 붉은 철릭을 입은 별감이 주모로부터 술을 받아 먹으려고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을 쓰고 별감 뒤에서 서 있는 두 사람은 별감이 술을 먹고 나면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림의 오른쪽에 망건처럼 생긴 검은 모자와 소매가 없는 체크무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의금부 소속의 나장이란 하급 관리인데 바로 앞에 있는 갓을 쓴 사람이 왼손에 든 부채로 술을 가리키며 나장과 이야기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맨 왼쪽 상투를 튼 사람은 여관이나 술집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중노미입니다. 담장 기와 안쪽에는 진달래인 듯한 분홍색 꽃이 가득 피어 있어 선비들의 은은한 청포색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주모의 남색 치마와 별감의 붉은 철릭 역시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맨 왼쪽 상단에 쓰여진 화제를 보면 술잔을 들어 밝은 달을 맞이하고 술 항아리 끌어안고 맑은 바람 대한다 라는 풍류기 넘치는 재화시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연소답청입니다. 답청이란 교회에 나가 파란 풀을 밟으며 꽃놀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 왕조의 문화절정기였다는 조선 후기 진경시대 권문세가의 호사는 극에 달했을 것이고 그 자제들의 행락 또한 대단했을 것입니다. 진달래가 활짝 핀 어느 봄날 귀한 집 도련님들이 기생을 대동하여 야외로 꽃놀이 나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신들의 말에는 한껏 멋을 내고 치장을 한 기생들이 하나씩 타고 있고 자신들은 걸어서 나들이에 나선 것입니다. 속없는 이 양반집 도련님들은 말을 탄 기생들에게 시중을 드느라 여념이 없는데 담뱃대에 불을 붙여 군방대를 대령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쓰고 있던 갓을 말을 끄는 하인인 구종에게 주고 구종이 쓰던 번거지를 자기가 쓰고서는 허벅지에는 검은 댄님을 메고서 말 고삐를 잡고 있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난처한 것은 맨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구종일 것입니다. 차마 상전의 갓을 쓰지 못하고
맨 뒤에서 고삐 대신 갓을 잡고 헛채찍은 손에 쥔 채 말없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한 친구는 약속 시간이 늦었는지 갓을 벗어 짊어지고 옷자락을 휘날리며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는데 말탄 기생의 초록 장옷도 달리는 말 때문에 뒤로 나부끼고 있습니다. 배경의 암벽에는 진달래인 듯한 분홍꽃이 군데군데 피어 있고 기생의 트레머리에는 분홍색 꽃가지가 꽂혀 있으며 물빛으로 갈라놓은 삼거리 주변에는 푸른 점들이 분분하여 답청이 실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신윤복의 대표적인 풍속화라 할 수 있는 단오풍정입니다. 이 작품은 음력 5월 5일 단오날 한 무리의 여인들이 한적한 계곡에서 몸을 씻고 그네를 타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우측 상단에는 노란 저고리에 붉은색 치마를 입고 그네를 뛰고 있는 여인의 강렬한 색채가 그림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옆에서 사각으로 흘러내리는 개울물과 경사진 둔덕의 빈틈없는 구도로 볼 때 이 작품은 신윤복의 그림 중에서도 백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큰 타래머리의 여인들과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바위 틈으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두 동자승의 모습 등이 에로틱하면서도 해학적인 모습으로 대담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측 하단에 계집종인 듯한 여인이 음식 보따리를 이고 등장함으로써 오른쪽 상단의 그네 뛰는 여인들과 왼쪽 하단의 목욕하는 여인들 간의 자연스러운 혼연한 일체감을 부여해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야금 모행입니다. 왕조시대에 한양 도성하는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행금지 시간 동안에는 술락꾼들이 도성안을 돌면서 위반자들을 잡아들여서 곤장 10대씩을 쳐 보내는 것이 상례였다고 합니다. 술락꾼에게 불신검문을 당한 이 사람은 상당한 품계를 가진 양반인 듯하여 끌려가지 않을 신분이지만 동행은 그렇지 못하니 적당히 양해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양반 체면에 어울리지도 않게 술락꾼에게 가태를 숙여 사과하는데 복색도 화려한 술락꾼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여인은 분명히 자신이 문제가 되고 있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 여인은 허리에 손을 얹고 보란듯이 담배만 피워대며 딴청을 피고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앞서가던 동자까지도 시시하다는 표정으로 뒤를 바라보고 있으니 아무래도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모양입니다. 쪽배 달이 동쪽 하늘에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한 겨울밤 깊은 새벽인 듯하며 복장으로 미루어 보아도 겨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누비 솜바지에 솜저고리 차림이고 양반 남자는 누비 솜저고리에 솜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둘 다 모피로 속을 넣어 만든 털 토수를 끼고 있으며 술락꾼도 무슨 옷을 그리 많이 끼워 입었는지 오색이 찬란합니다. 동자가 들고 있는 양반의 풍차는 이 사람의 신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유곽쟁홍입니다. 유곽쟁홍은 유곽에서 싸움이 벌어지다란 뜻으로 유곽은 요즘의 유흥가를 가리킵니다. 작품을 보면 이미 한 차례 주먹이 오간 모양인데 대문 밖에 나와 이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여인네의 옷 매무새로 보아 그럴만한 동네로 보입니다. 오른쪽 하단 싸움꾼의 동료인 듯한 사람이 도사리고 앉아서 주워 들고 있는 갓을 보면 모자와 양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꽤 심한 격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싸움은 반쯤 벗겨진 옷을 추스르고 있는 수염난 사내의 승리로 끝난 듯이 보이는데 구변 좋게 생긴 선비와 무예청 별감이 젊은이를 떼어 말리고 달래고 있지만 젊은이는 분에 못 이기겠다는 표정입니다.
별감은 궁에서 맡은 일을 처리하는 잡직 벼슬의 관리지만 무예 별감이면 기생집 주인의 기둥서방 정도는 했다고 하니 대낮에 왜 나와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가채머리를 한 기생이 담뱃대를 물고 별감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데 가채는 조선 영종조 때 유행하던 머리 위에 얹는 큰 가발을 말하며 정조 12년 1778년에 금지령을 내렸지만 꽤 오랫동안 유행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주유청강입니다. 이 주유청강은 더운 여름날 양반들이 시원한 강에 나와 기녀들과 함께 배를 타고 유희를 즐기는 뱃놀이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주유도 선유도 뱃놀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대금을 부는 어린 소년이 있고 오른쪽 배 끝에 앉아 생황을 부는 기녀가 보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3명의 양반과 3명의 기녀 그리고 뱃사공과 대금을 부는 젊은이까지 모두 8명입니다. 실록이 그늘진 절벽 밑을 감돌아 나가는 뱃전에서는 시원한 생황 소리와 맑고 긴 대금 소리가 강심으로 휘돌아 나가고 일렁이는 잣물결은 뱃전을 두드리니 여기서 시정이 흐르고 사랑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뱃전에 엎드려 스치는 물살에 손을 담가보는 여인이나 이를 정겹게 턱을 고이고 지켜보는 선비의 모습에서도 그렇거니와 어깨를 감싸고 담뱃대를 물려주는 한 쌍의 남녀에게서는 시샘이 날 정도로 농밀한 사랑이 엿보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양반과 기녀의 유흥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무무도입니다. 대개 신윤복 풍속도의 표현 기법은 인물 묘사에 있어서 가늘고 긴 기품 있는 선묘나 점선을 써서 간결하고 매끈한 특유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수의 인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약간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부감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구청 앞마당을 비껴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구도를 잡은 작품입니다. 어떤 종류의 무속 장면인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밝히기 어렵지만 당시의 무속 장면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대각으로 하고 무녀의 의상에서 풍기는 색채는 신윤복이 이 무녀를 구심점으로 생각하고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쌍검대무입니다. 이 쌍검대무는 이미 8강 한국화 수업 때 소개한 작품으로 기생들이 건무 공연을 즐기는 양반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조선 후기의 양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 세력가인 귀족이 악공들과 가무에 능한 기생들을 불러다가 즐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악공과 기생의 숫자로 보아 이 놀이가 보통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즐기는 사람은 오직 주인 대감과 그의 자제인 듯한 사람 둘뿐이니 이 일가의 세도가 대단해 보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되는 건무기, 즉 칼춤 추는 기생들은 의상에서 청홍의 강렬한 대조를 보이며 화면을 압도하고 있는데 주인을 비롯한 악공들이 이 건무기를 중심으로 둘러 앉음으로써 화면의 비중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건무기들이 날렵한 춤사위의 묘한 긴장감에서 오는 율동감은 관객들이 도취된 몸짓과 악공들의 신바람나는 연주와 어우러져 그림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에 참석한 인물들의 심리를 꿰뚫어 순간의 동작을 화폭에 그대로 옮겨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화가의 예리한 안목이라 하더라도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신윤복은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과장도 생략도 없이
그 당시의 복장과 춤, 음악을 그대로 쌍검 대무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상춘야흥입니다. 이 작품은 진달래꽃이 화사하게 핀 화창한 봄날에 세도가의 양반들이 악공들과 기생들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봄맞이 풍류를 즐기고 있는 전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두 기생의 좌우에 앉아있는 두 양반은 여기에 모인 이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지긋하고 지위도 높아 보입니다. 이에 반해 우측에 서 있는 갓쓴 두 젊은 양반은 의관이 산뜻할 뿐 아니라 갓끈까지 단정히 매고 있고 조심스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관계야 어떻든 함께 상춘할 정도이니 의기가 서로 일치하는 사이인 듯하며 기생 2명과 3명의 악공이 배행하고 있습니다. 3명의 악공들은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앉은 모양으로 악공들이 음료를 고르고 있는 사이 음식을 맡은 여종이 술상을 우선 들여오고 있으며 묻 시선은 대금과 해금, 검은고를 조율하고 있는 세 악공에게로 쏠려 있습니다. 2명의 기생 중 중앙의 양반 곁에서 한 무릎을 모아 다소곳이 앉아있는 기생은 진홍색 속고름을 저고리 기장 밖으로 들이워 내리어 잠옷 선정적인 멋을 흘리고 있으며 조금은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다른 한 명의 기생은 장죽을 손에 들고 심드렁하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양반들에게 긴 베개인 장침이 준비되고 담뱃대와 담배합 그리고 화로까지 준비된 것으로 보아 이 봄맞이 행사는 길어질 듯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윤복의 해원 전신첩에 실려있는 풍속화 중에서 대표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풍속화는 아니지만 신윤복의 대표작 2점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작품은 신윤복의 여속도첩에 실려있는 연당의 여인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한 손에는 장죽을, 다른 손에는 생황을 들고 별당의 툇마루에 앉아 연못 속에 피어난 연꽃을 감상하는 아리따운 기생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달걀형의 고운 얼굴에 흙처럼 까만 틀의 머리를 높이 장식하였는데 머리끝에 달린 자줏빛 댕기가 시선을 끕니다. 휘휘 돌아감은 풍성한 치맛자락 아래로 하얀 속꽃이 살짝 드러나 고혹적입니다. 한창 시절의 아름다운 기생의 모습만큼이나 아름다운 연꽃이 연당에 가득 차 있어 이 장면의 정취를 돋우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조선의 미인도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신윤복의 미인도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 소매가 좁고 짧은 가슴의 저고리에 속옷을 여러 겹 껴입어 배추처럼 부풀린 옥색 치마는 하후 상박의 복식미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베릴 내민 듯한 치마와 작은 키는 어찌 보면 높은 의자에 걸터 앉은 것처럼 보이나 이와 같이 아담한 체구의 치마 중간 부분이 부풀거나 들려 마치 상체를 뒤로 뺀 듯한 모습은 신윤복의 그림에서 자주 등장하는 매우 친숙한 모습입니다. 조선 그림의 특징이기도 한 담체의 차분한 아름다움이 짙게 배인 그림의 미학은 여인이 취한 다소곳한 자세와 가채가 얹힌 잘 빗질된 머리 형태, 정돈된 옷매무새에 의해 더욱 배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퇴색을 감안할 때 옅은 노랑 저고리에 쪽빛 치마, 그리고 검자줏빛을 띤 머리 오른편의 댕기와 특히 선홍이 돋보이는 속구름은 담체 위주의 옷색에 절묘한 액센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뜨린 흰 치마끈은 당시에 유행하던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신윤복의 생애와 풍속화 그리고
그의 대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유튜브 영상 하나를 소개하며 마칠까 합니다. 소개할 영상은 EBS의 다큐 오늘 해원의 구도와 색이란 8분 37초짜리 영상입니다. 해원의 그림에서 사용된 색채와 구도에 관해서 설명해주는 흥미있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시청 잘 하시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